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1 진행 민채합니다. 보험은 사업비를 차감하기 때문에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서 해지 시의 손해가 큽니다. 때문에 보험료를 준비할 때에는 나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부담 없는 보험료로 수입의 10%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경제적인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주는 착한 보험, 바로 저해지 환급형 보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저해지 환급형 보험을 통해서 저렴한 보험료로 똑소리 나는 보험 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방송 보시다가 내가 가진 보험의 점검이 필요하거나 보험에 궁금증 있으신 분들 두 가지 전화번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도 가능합니다.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험에 대한 궁금증 메시지로 지금 바로 참여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일명 착한 보험으로 통하는 저해지 환급형 보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광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은 그 무해지, 저해지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몇 가지 이 무해지에 대한 상품도 좀 자세하게 이 보험도 안내를 드릴 뿐더러 또 요즘 이슈화가 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몇 가지의 또 이슈를 제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해지 환급형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도 처음으로 방송을 접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저해지 환급형, 무해지 환급형 회사별로 좀 차등은 좀 있어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표준 보험료보다는 저렴하다. 예, 그래서 무해지, 저해지 환급형인데요. 도대체 저해지 환급형이 무엇일까? 좀 자세하게 좀 안내를 드릴게요. 예, 우리가 이제 납입을 하잖아요. 10년, 20년, 30년 정해서 납입을 하면 납입 기간 중에 우리가 보통 해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또 뭐 여의치 않아서 해지하신다든가 하셨을 때 중간에 분명히 해지가 되면 해지 환급이 나가죠. 네, 그렇지만 이 저해지 환급형, 무해지 환급형은 해지 환급이 나가지 않아요. 나가진 않지만 납입이 만약에 20년 납입하고 30년 납입을 했을 때 뭐 25년도 있겠죠. 예, 납입이 끝나는 동시에 납입이 완료가 됐죠. 그러면 표준형 그 해지 환급보다는 해지 환급이 굉장히 월등히 높습니다. 보통 110% 이상이 해지 환급이 되고 있어요. 110% 이상.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해지 환급을 비교를 하셨을 때 그 해지 환급표를 보시면 보통 기존의 그 표준 그 형과 비교를 하시다 보면 해지 환급은 월등히 높습니다. 이 납입이 끝나는과 동시에. 제가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납입이 끝나면 그걸 만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만기가 아닙니다. 그냥 납입이 끝나서 납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보장을 받는 기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청자님들이나 소비자님들이 이게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납입이 끝나면 만기니까 만기 환급을 돌려받고 그리고 보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요. 납입이 끝나면 만기가 아니에요. 만기는 내가 약속한 100세든 90세든 80세든 그게 만기입니다. 그래서 만기 환급을 찾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지금은 표준형이나 해지 환급형이나 만기 때 100세 때는 0원이에요, 0원. 네. 이거 왜 그럴까요?
보험료를요, 예를 들어서 만기 때 우리가 100%를 찾고 싶다 해서 설계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원하시는 설계를 원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볼 때는 그때 가면 우리 자녀도 살아 있을지 몰라요. 예, 굳이 의미를 두지 마세요. 왜? 보험료만 비싸져요.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만. 우리가 보장성을 가입을 할 때는 아주 그야말로 저렴하게 가입을 해서 최대 효과를 보는 거지, 내가 이거를 저축형으로 가입한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 이거는 저축이라고 굳이 뭐 내가 납입을 해서 나중에 100% 받겠다 하지만, 이거는 이율이 있지 않아요. 물론 보험 상품 자체가 공시율이 따르긴 하지만, 보장성 상품은 되도록이면, 우리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저해자 환급형과 그리고 소멸성으로 가입하시는 게 우리 소비자분들한테는 훨씬 이득이십니다. 네, 지금 제가 그 내열관 허혈성 유사암을 이렇게 진단시 납입면제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린이 보험이에요. 물론 성인 보험에도 있지만 제가 지금 요거 안내해 드리는 건 어린이 보험이에요. 어린이 보험. 네. 어린이 보험이 몇 세까지 가입된지 아세요? 30세까지. 네. 만으로 30세까지 가입되시니까 굳이 성인보험으로 해서 가입을 안 하셔도, 어린이 보험은 장점이 뭐냐면, 물론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좋은 특약도 있지만 그 안에 녹아져 있는 상품 자체가 성인보험보다는 훨씬 좋아요. 조건이 좋아요. 왜냐하면 진단비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또 뭘 주더라도 많이 줘요. 혜택도 괜찮고. 일단 보험료는 제가 볼 때는 성인보험이라 그렇게 차이는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지금 어린이 보험에 납입면제가 돼 있는데요. 이 납입면제는 뭐냐면, 회사에서 이런 진단이 나오면 보험료를 내지 말라. 회사에서 대신 내주겠다. 예, 보장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일평생. 내가 보험료 안 내시고. 예, 납입 기간 동안. 예, 예를 들어서 내가 30년 납입으로 해놨다. 30년 납입을 해놨는데, 그 안에 제가 지금 유사암을 제가 이제 별표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유사암은 뭘까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갑상선암. 암은 아닌데, 예, 제자리. 예, 연기죠.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물론 1기 때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2기 때 발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연기, 암이 아닐 때 발견하는 경우도 많아요. 초기 때. 예, 이게 초기 암이에요. 유사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매체에서 흔히 그 TV에서 방송하고 있는 유방암, 자궁암 이런 게 아니라, 전립선 이게 아니라, 이것은 유사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우리 일반암에서 10% 20% 주는 그 암 있죠. 유사암. 예. 그 유사암이 진단이 나오면은 무조건, 예,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갑상선암. 그죠? 갑상선암. 네. 갑상선암 진단 나오면요,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안 내셔도 됩니다. 예, 납입면제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금 납입면제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보세요. 어린이 보험이에요. 어린이 보험. 네, 그쵸. 네, 유사암. 뇌혈관, 심혈관, 그죠? 허혈성이니까 심혈관. 진단만 나오면요, 보험료 안 내셔도 된대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암이요, 우리가 보통 면책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감액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90일 면책기간, 그 다음에 1년 안에 50% 감액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이 보험은요, 뇌혈관, 허혈성, 유사암, 일반암 다 면책기간이 없고요, 감액기간이 없어요. 그냥 바로 보장. 만약에 오늘 가입했어. 근데 오늘 그냥 우연찮게 병원을 친구 따라 갔다거나, 아니면 그냥 열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예, 납입 면제세요. 보험료 안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질병상에 이게 합산은 50%이기 때문에요. 보통 우리가 허리 디스크, 심한 디스크 20% 보잖아요. 플러스 아킬레스건 이렇게 해서 합산이에요. 합산해서 휴유장애, 예, 됐을 때 납입 면제. 물론 당연히 성인은요,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예, 요거 진단 나오면 납입 면제 되는 거 맞으세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린이 보험으로서 납입 면제가 된다. 예. 근데 표준형도 있고요. 아, 나는 그냥 저해자 환급형 싫다. 그러면 표준형으로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무해지, 이렇게 해서 납입 면제 다 가능하십니다. 네. 지금 무해지
설명해드렸는데, 저해지 해드렸는데, 왜 갑자기 간병보험이 나오냐 지금 놀라실 텐데요. 이 간병보험조차도 저해지가 나왔어요. 저해지. 네. 지금 회사별로요. 지금 경쟁이 좀 심하더라고요. 이 간병보험이.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치매보험이에요. 치매보험인데 경증, 중증도, 중증 치매, 그 다음에 중증 치매 생활비가 평생 100만 원씩 매달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지금 100만 원씩 예를 들어서 36회 확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36회까지는 그 안에 사망하셔도 100만 원씩 유가족한테 나옵니다. 예, 그냥 나와요. 그 후로는 사망하시면 당연히 지급 안 되는 게 맞으시죠. 대신에 해지환급이 발생이 되십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혹시라도 36회 동안 사망하셔도 매달 100만 원씩 가족한테 드립니다. 예, 돌아가셔도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생존 시 평생 사망할 때까지, 예, 만약에 나는 90세 만기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계약 기간인 거지 보장받는 기간이 아니에요. 보장은 내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토록 생활비가 나오는 겁니다. 네. 지금 저해지 환급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해지 환급형도 두 가지가 지금 이제 그 생명보험에 있어요. 한 가지는 해지 환급이 발생이 되는 저해지 환급형이 있고, 예, 제가 지금 안내 드리는 그 보험은 지금 20년 납을 만약에 하셨다고 치면 납입 기간이 끝나는 동시에 130%가 발생을 해요. 네. 그 다음에 140%, 150%. 이게 환급이에요, 환급. 해지했을 때. 해지 안 하면 그냥 보장 받으시는 거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치매보험도 저해지 환급형이 있다. 예. 그리고 또 저해지 환급형도 두 가지로 나눠져서 해지 환급이 발생하는 보험도 있다. 예. 그거 안내를 드리고요. 이건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오늘 좀 암도 제가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암보험을 우리가 많이들 익히도 알고 있고 들어서도 알고 있고 워낙 방송 매체든 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돼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들 생각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제 스스로도 저도 이제 면역 기관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좀 많거든요. 가장 걱정되는 게 사실은 대장암, 위암, 그 다음에 뭘까요? 여성들은, 예, 갑상선 유방이에요. 유방. 예, 여성분들은 가장 걱정되는 게 유방암인데, 대장이나 위암이나요, 재발률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사실 직장 다니시는 분도 가정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진단비를 좀 여유 있게 좀 마련을 하시는 게 맞아요. 저는 저축도 중요하지만 암보험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게 그래도 최소 5천만 원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 예,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치료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실손이 있다 그래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암이요, 사망률은 많이 줄었지만 생존율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준비가 되는 게 사실은 우리 간병비예요. 간병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을 치료를 받았다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하는 게 아니에요. 요양을 하셔야죠. 요양기간이 더 깁니다. 사실은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일주일 안 정도인데, 정말 저희 지인 중에 지금 이제 급성 백혈병으로 이제 투병 중이신 분도 계시지만 이 병은 워낙 중병이시기 때문에 투병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예, 생존율도 낮고요. 좀 다음 볼까요? 네. 지금 암보험을 제가 두 가지로 생명보험, 손해보험을 나눈 이유가 뭐냐면, 암도요, 좀 이렇게 잘 보고 가입을 하세요. 이렇게 귀로 듣고 가입을 하실 게 아니라 눈으로 보시고 확인하시고, 예, 평생 내 보험을 나중에 가입하고 나서 막상 진단 받아서 그거를 가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장을 못 받으시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생명보험사는 왜 저희가 이제 굳이 이렇게 나눠놨냐면, 이 생식기, 제가 조금 아까 그랬죠. 여성은 유방암, 남성은 전립선암. 네, 가장 대표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재발률도 많고, 또 발생률도 많은데, 이 보험 자체를 일반암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암으로 5천을 가입했다 그러면은 5천만 원을 다 드리는 게 아니라 500에서 한 600, 1000 요 정도밖에 안 드립니다. 그런데
손해보험사는요, 지금 모든 암을 준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5,000을 가입하면 5,000을 다 드리고요. 또 거기다가 유사암도요, 3,000까지 드립니다. 유사암 3,000. 네, 요거는 이제 나이별로 좀 다르시긴 하는데요. 유사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갑상선, 경계성 종양, 제자리, 암이 아닌 거. 예. 예. 요랬을 때도 일반 암처럼 똑같이 드린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10%, 20%밖에 안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외감, 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거, 생식기암은 소외감으로 빼버렸죠. 10에서 20%밖에 안 준대요. 네. 그런데 암은 정액 지급이기 때문에 한번 지급하면 더 이상 이제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잘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손해보험사는 무조건 암 진단했다. 그러면 가입 금액 다 드립니다. 그리고 고해감 또한 마찬가지고요. 고해감은 똑같아요. 예, 양쪽 다. 뭐 5,000이면 5,000, 3,000이면 3,000 다 지급해드립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유사암은 지금 10%에서 20% 드린다고 했잖아요. 예, 이 지급하는 것은요, 일반암에서 10%, 20%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 금방 말씀드렸듯이 일반암 가입 금액의 100%를 드리는 회사도 있고요. 예, 80% 드리는 회사도 있어요. 예, 다 좀 차별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안 보면 제가 좀 이제 볼게요. 지금 갑상선암, 유방암 가장 발생률 많다 그랬죠. 남성부 위암, 대장암. 예, 정말 연세 드셔서 50대 이후에 되신 분들은 특히 좀 집중을 하셔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암보험 나 가입했으니까 나 맘대로 살을래 이게 아니라 식습관도 좀 조절하시고 술도 좀 자제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암보험을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치료비도 많이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암이 이제 진단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살고 싶어하는 본능이 더 이성보다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어떤 치료라도 받고 싶어 하세요. 예, 연세가 드시든 젊으시든. 왜? 생존율, 생존에 따른 그게 본능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크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우리 이제 치료를 받으실 때 수술을 하시던 그다음에 항암을 받으시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이게 환자별로 치료를 받거든요. 근데 보다 보면 우리가 나라에서 혜택을 주지 않는 그런 시술이 많아요. 수술. 어떤 거냐. 보통 하이퍼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양성자 치료 이런 것들은 다 보험회사에서 저기 건강보험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건 개인 돈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 돈으로. 그런데 그냥 나는 실손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세요. 실손해서 되세요. 100%. 100% 가입하신 분은 100%, 80%면 80% 돌려받으시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40세, 50세 기준 하셨던 분들은 실손을요, 물론 여유가 있으시면 실손만 유지를 하셔도 되실 것 같지만 실손이 지금 인상이 너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지를 못 하시는 게 커요. 그래서 내가 실손에 의지해가지고 난 치료비 다 준비했다 하시면 안 돼요. 왜? 너무 많이 올라오면 그거 유지 못 해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예전에 실손 의료비를 가입을 하려면 연계가 있죠. 사망, 뭐 질병 사망, 상해 사망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보통 우리가 실비가 한 2만 원이면 그 연계가 2만 원 넘어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평생을 끌고 가야 되는데 보험료가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지를 못 하실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항상 하는 거예요. 미리. 왜 저희는 멀리 본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예. 바로 앞에서 닥쳐갖고 하실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급여로 되는 수술들, 그 다음에 약이 있어요. 약 종류가 있는데요. 보통 한 달에 약을 쓰면 보통 4,500이 들어요. 여성분들 뭐 유방이나 폐암 이런 치료를 받으실 때 약물 치료를 받는데 이 약이 잘 들어요. 후유증도 없고 재발도 좀 없다고 하고 하면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권해주는 거지 이거를 본인이 선택하는 거는 아니세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에 맞는 약도 있지만 이 약을 쓰면 더 약이 잘 받고 후유증이 없다. 예, 그리고 재발 기간도 뭐 짧고. 예, 이러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해요. 환자들이. 예, 해주세요. 예, 그러면 어때요?
치료비예요. 결국에는 치료비입니다. 근데 치료비만 드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으시면서 우리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잘 드시고 또 좋은 데 가서 치료도 받으시고 예, 그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생활비인데요. 생활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기본 200~300은 기본으로 혼자 살아도 들어요. 그런데 식구가 딸렸다면 최소 한 300~400은 생활비로 매달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제가 이제 그랬죠. 또 암도 무섭지만 네. 지금 뇌혈관, 심혈관 쪽도 무시를 못하는 게 보시면 지금 암도 진료 기간이 길지만은 우리가 심장 질환,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예, 요런 기간들은 치료비 또한 많이 들지만, 네, 기간도 많이 길어요. 엄청 깁니다. 왜? 중풍이 왔을 때는 일 못해요. 예, 치료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입원 기간은 짧아요. 예, 병원에서 치료받는 기간은.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요양병원으로 옮겨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조금 더 또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또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요양병원으로 가셨다가 이렇게 반복하시거든요. 특히 암은요, 집에 가서 좀 요양하셔도 되는데 보통 뇌혈관이나 심혈관 쪽은 병원에서 치료가 다 이루어집니다. 특히 뇌출혈 같은 경우는요, 장기간 입원하셔야 되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재활하셔야 되는 경우도 태반이십니다. 그랬을 때 준비하시는 것은 실비가 아니라 진단비를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서 생활비, 치료비, 그 다음에 재활 이런 데 쓰시는 거예요. 네, 뇌혈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지만 뇌혈관의 종류가요, 이렇게 다양한데 우리가 아주 쉽게 가입했던 뇌출혈 진단비 같은 경우는 코드가 이렇게 3개만 지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해주지 않아요. 여기서 해당이 돼야지만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범위가 넓은 뇌경색을 보장해주는 진단비를 가입을 해놓는다면 그나마 뇌경색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죠. 여기까지. 그쵸? 뇌졸중. 네. 그 다음에 좀 더 보장을 넓게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뇌혈관. 네. 모든 뇌관에서. 근데 잘 보시면 이 기타라는 게 우리 이제 휴유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 드리는 회사도 있어요. 잘 보시고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타에 이렇게 다양하게 진단이 많아요. 그 병원에서 뇌를 찍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진단을 하나씩 받으세요. 그런데 뇌경색이 아닌 다음에는 이 뇌혈관에 다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장은 좀 넓게 가입을 하시는 게 맞겠지요. 네, 협심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심증이 나왔을 때 우리 급성심근경색에 나오던가요? 지급 안 되십니다. 급성심근경색도 코드가 I21, I22, I23 요거만 해당이 돼야 드립니다. 그 외의 것은 지급을 안 해요. 그래서 허혈성 진단비는 어르신도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입을 0세부터 가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찍 가입을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보험료는 저렴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가입하시는 것도 좋고 건강하실 때 가입하시는 것도 좋고요. 이 허혈성은요,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으세요. 저렴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준비해 놓으시면 그래도 내 가족이든 내 지인이든 누구한테 이렇게 좀 피해주지 않고 내 스스로가 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고요. 제가 이제 지금 질병휴유장의 순서거든요. 근데 이게 질병휴유장이 이제 순서하기 전에 암을요, 제가 이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암을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이번 주까지는 스팟으로 한 회사에서 백혈병 아니고요, 간경화 아니고 암만 아니면 보험료가 거의 한 10,000원대에서 다 가입하실 수 있어요. 어떤 진단이 있으시던, 지금 뭐 약을 복용하시던, 뭐 췌장이 문제가 있으시던 아무 상관없이, 예, 암도 5년만 지나시면 가입이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가입하실 수 있는데 보험료가 10,000원대예요. 예, 10,000원대에서 가입하실 수 있어요. 네. 예, 요거 스팟으로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병휴유장애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장애가요, 우리가 선천적인 게 클까요? 후천적인 게 클까요? 장애가 우리가 어디가 망가져서 장애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은 노화가 오죠. 그게 장애예요.
예, 우리 눈이 나빠지고 그죠? 보통 눈이 좋으셨던 분은 나이가 드시잖아요. 노화가 오잖아요. 그럼 눈부터 나빠져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척추기관, 네, 나빠지겠죠. 그래서 후천적인 요인이 89%인데 이게 다 질병이에요. 상해로 물론 재활기관에 가면 상해로 갑자기 교통사고 나시고 뭐 산에서 떨어지셔서 뭐 하시건 그런 경우도 있는데 거의 다 후천적인 요인은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보험회사에서 만들진 않았었거든요. 이거 만든 지가 지금 몇 년 안 돼요. 한 6년 정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창 지금 질병휴직에 이제 붐이 일어났다가 회사에서 좀 이제 좀 특약을 좀 줄였죠.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인공관절이에요. 인공관절. 예, 인공관절 여기 없죠. 예, 여기 있네요. 인공관절. 인공관절을 원래 20% 지급을 해드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30%로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진단들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보시면 질병휴유장이 또 진단비예요. 예, 뭐 5천만 원까지도 가입은 되십니다. 뭐 어린이는 7천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그런데 질병휴유장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진단비가 아니에요. 한번 받으면 지급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이가 있어서 인공관절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있어요. 예, 축구하다가 뭐 여행 가다 넘어지셔가지고 아킬레스건 나가고 이랬을 때도 다 인공관절 하지 않더라도 휴유장애가 있어요. 다리. 뭐 골절까지는 아니더라도 골절은 쉽게 붓겠죠. 그리고 치매 또한 우리가 이제 지금 치매보험 가입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치매보험보다는 질병휴유장애를 가입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긴 하세요. 그렇지만 보통 우리 진단이 뭐 혈압이 있으시다든가 당뇨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고지혈증 이런 거 있으신 분들 때문에 치매보험을 따로 가입하시는 거지, 질병휴유장애를 가입하실 수 있는 조건이라면 이 조건을 가입하시는 게 훨씬 소비자한테 유리하세요. 예, CDR 척도 이전부터 드립니다. 예, 진단비요. 진단비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CDR 척도 이점에서 보통 40% 지급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진행이 되죠. 그럼 진행된 만큼 또 드립니다. 예, 그리고 디스크도 마찬가지예요. 가입 금액의 20% 드리는데요. 심해지면 또 더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치매도 드리고 디스크도 드리고 당연히 뭐 암은 당연히 휴유장애가 남으니까 당연히 드리겠죠. 그리고 이제 뭐 아주 가벼운 치아결손 5개만 빠져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 지급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예, 류마티스든 이 혈액투석을 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일상생활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75% 거의 가입 금액의 거의 100% 정도를 드린다고 보면 되죠. 네. 또 하나, 이 수술비인데요. 수술비도 지금 1종에서 5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생명보험이에요. 지금 현재 가입하실 수 있는 조건. 근데 10만 원밖에 안 드리죠. 그런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게 사실은 이거보다 더 드리긴 하더라고요.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최소 질병 수술비는 어쨌든 손해보험 쪽으로 가입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제 제가 이거 전체적으로 다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보험이요, 보시면 질병휴유장애, 그 다음에 뇌혈관, 심혈관, 그 다음에 암보험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예, 암보험. 네. 근데 이거 지금 다 가입하시면요, 지금 30세 뇌혈관, 심혈관, 암, 질병휴유장애 다 가입을 하셔도요, 지금 보험료가요 3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40세면 40세는 4만 원 정도 나와요. 4만 원 정도. 예, 다 합쳐가지고 1,000만 원씩, 예, 다 가입하시는 게 암, 뇌혈관, 심혈관, 네, 그 다음에 질병휴유장애까지 다 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가입을 하시고 지금 저해지환급형이기 때문에 그냥 한 진단비 1,000만 원당 그냥 10,000원씩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해지환급형이다 보니까 해지환급은 해지를 만약에 중간에 하셨어요. 그러면 해지환급이 110% 정도, 110% 이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가입을 하셔도 지금 이렇게 조건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요. 왜냐면 저해지환급형이라 보험료도 저렴하죠.
거기다가 조건도 괜찮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지환급 자체도 높지만은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예, 요거 납입 면제. 이거만 지금 제대로만 가입을 해 놓으셔도 제가 볼 때 평생 보장이에요. 돈을 안 내잖아요. 우리가 보통 최고로 많이 내는 게 한 3천만 원 정도 납입을 하잖아요. 보험료를 대충 계산했을 때. 그러면 내가 3천만 원이 굳은 거예요. 보험료를.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잘 이용하시고 기존에 있는 보험과 비교를 하신 보험료 차이가 없어요. 그것도 희한하죠. 옛날 보험이 더 저렴할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보험이 훨씬 저렴할 때도 있어요. 왜? 보장 자체도요, 달라요. 예전에는 뇌졸중, 뇌출혈밖에 가입 안 됐지만 지금은 뇌혈관, 심혈관, 허혈성, 유사암까지도 예, 지금 일반암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3천만 원 가입하면 3천만 원을 갑상선암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 제가 볼 때는 소비자한테는 지금 최상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용하셔서 좀 최대의 효과를 좀 누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광희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희 씨가 함께했습니다. 보험도 가성비를 따져서 좀 저렴하게 준비해보면 좋겠죠. 오늘은 기존 보험보다 훨씬 저렴한 저해지 환급형 보험을 만나봤는데요. 질병의 진단 시에 진단받으면 더 이상 보험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 데다가 면책 기간도 없다고 하니까 더욱더 유리한 증권을 살펴봤습니다. 어린이 보험도 이 안에 들어있다고 하니까요. 나와 내 가족의 보험 좀 유리하게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보험에 어려움 느끼시는 분들도 저희 전문가분들이 24시간 대기 중이니까 지금부터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실시간 보험 상담 시간 이어갑니다. 네, 여러분들은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단의 전화와 문자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릴게요. 그럼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연결되셨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저는 27살 먹은 아들이 예. 네, 취업이 됐는데요. 예. 보험료를 이제 아들이 자기가 납부하겠다고 해서 넘겨주려고 하는데 예. 제가 아들 보험을 과연 잘 가입했는지 점검을 한번 하고 넘겨주려고 전화했습니다. 이 보험들은 예. 잘 아는 지인이 이제 가입하라는 대로 가입한 거고 예. 더 이상의 보험 필요
있을 정도로 잘 가입됐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열심히 나입하고는 있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 아드님 취업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아들에게 잘 보험 물려드리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런 리모델링을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은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아드님은 젊으신데요. 혹시 가족 중에 우려되는 병력 있으실까요? 특별한 질병은 없는데 예. 제가 그 혈압약을 먹고 있어서 이제 그 점이 다소 걱정이라면 걱정입니다. 아버님이 좀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네요. 네. 자, 지금 두 건 모두 종신보험인 건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사망 보험금의 필요성을 좀 느끼고 준비를 해주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강진욱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올해 27살 된 아드님의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ABL 생명에서 우리 가족 안심 CI 통합 종신보험을 20년 납 80세 만기 상품 준비를 해주셨고요. 역시나 ABL 생명에서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역시 80세 만기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18만 원 정도네요. 문의사항을 살펴볼게요. 자, 아들이 이제 취업을 해서 증권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지인에게 추천을 받았는데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의 보험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물려주기 괜찮을지 강진욱 전문가님께서 확인을 해주실게요. 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일단 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렵다는데 취업하게 된 걸 다시 한번 저도 축하드릴게요. 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님이 아까 우리 앵커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사망 보장에 대한 니즈는 좀 알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실 사망 보장에 대한 보험료가 우리가 얘기하는 보장성 보험료보다 조금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넘겨줄 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가장이 되면 이제 가족들 생각해서 당연히 이제 사망 보장이 필요하고, 저도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부담이 돼서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지금 두 개 다 이게 종신보험의 일종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다만 아까 우리 이제 이광희 전문가도 강의를 했지만 생명보험에서 가지고 있는 약간의 이제 여기 좀 다른 점이 있어서 그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맨 처음에 가입하신 CI 통합 종신보험 같은 경우, 즉 종신보험이 비싼 것은 자, 보험료를 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60%만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과 100%를 책임을 지는 보험이 있다면 어느 보험이 더 비쌀 것 같으세요, 아버님? 100% 책임져주는 게 더 당연하죠. 그렇죠. 그게 종신보험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사망하기 때문에 그 사망에 대한 니즈를 주는 종신보험은 어느 보험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이 전체 지금 두 개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18만 원이라는 높은 보험료를 내고 계셨는데, 다만 지금 제가 보니까 아까 지인이 가입해 주셔서 계속 내고 계신다는데 2008년도에 가입하신 게 있어요. 이때 우리 아이가 16살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 지금 사망보험금을 55세 납으로 해서 냈는데 6천만 원에 지금 가입돼 있어요.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근데 이게 보험료가 얼마나 싸냐면 6천만 원이 43,800원이 55세 납이면 39년을 납입을 해도요. 2천만 원이에요. 즉 3분의 1만 내가 내고 6천만 원에 대한 보장을 받으시는 거라서 저는 요거랑 또 앞에 지금 CI 통합보험도 실제로 지금 3천만 원이지만 요게 총 내가 내는 보험료가 1,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 사망보험금을 아까 아버님께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내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크게 없으시다고 하면 이제 요거를 같이 유지해 가시는 게, 즉 지금부터 아마 아드님이 이제 사망 종신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훨씬 비싸거든요. 왜냐하면 이율도 내려갔고 나이도 오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사망보장은 제가 가지고 가는 걸로 하는데, 문제는 종신보험에 있는 특약들은 보장이 80세예요. 100세까지는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80세 보장이라는 거 혹시 체크하셨나요? 아니, 그거는 잘 몰랐습니다. 100세 보장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 네. 이제 27세 아들이면 100세까지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필요한 아슬아슬한 80세에 보장이 끝나버려서 저는 이 보장 내용만 제가 수정을 하는 거를 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통합보험에서 CI 보험은 아시다시피 50%라서 중대한 암이나 중대한 질병이 걸렸을 때 내가 사망보장을 미리 50%, 즉 1,500만 원 미리 받는 건데, 문제는 그 50%의 그
중대한 질병이 여러 가지 한 8개, 9개를 나열은 해놨는데 하나만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요거는 우선은 그냥 가져가시더라도 여기에 암이 중대한 1기 이상의 중대암인데 암 보장은 없어요. 그 대신 전립선하고 방광암이 300만 원만 돼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골절 같은 경우도 100세가 아니라 90세도 아니라 70세에 끝나는데 보험료가 7,000원이라고 하는 조금 보험료가 높아서 이 CI 통합보험에서는 저는 사망 보장하고 여기에 실손이 들어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 실손은 괜찮아요. 지금 거보다는 예. 옛날 거라서 2015년도가 지금 실손보다는 훨씬 유리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사망보장하고 실손보험만 남기고 나머지 특약은 여기서 다 삭제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험료가 현재 66,900원이 한 43,000원까지 줄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천만 원은 그대로 가져가시는데 이게 2005년도에 가입하시다 보니까 여기에 암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3천만 원인데 갑상선암이 유사암으로 빠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다른 보장들은 보험료가 비싸거나 또는 뇌졸중이나 뇌혈관이 아닌 뇌출혈이 진단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강의도 좀 들으셨겠지만 뇌출혈은 가장 범위가 좁은 뇌혈관 질환이라서 이런 다른 보장은 여기서도 다 빼시고 암 진단비만 가져가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지금 여기도 지금 11만 3천 원짜리가 6만 4천 원까지 반액으로 줄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안에 있는 보장을 다 빼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요거는 소멸성이 그 손해보험 쪽으로 옮겨드리는 건데 지금 아까 제가 암이 80세에 그러면 갑상선암까지 들어가는 게 3천만 원이 있는데 암 진단비는 기본적으로 한 5천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손해보험사에서 두 가지 회사의 장점이 있어요. 하나의 회사는 질병 후유 장애를 3%부터 해주는데 보험료가 저렴하고 또 이제 재진단암 즉 처음 암은 안 주겠지만 1년마다 내 몸에 암세포가 남아 있으면 잔존암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즉 내가 치료 중일 때는 1년 만에 완치가 안 되면 또 나와요. 진단비가. 또는 완치가 된 다음에라도 내가 또 다진 어떤 전이가 됐거나 재발이 됐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새롭게 암이 발생하면 그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재진단암이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 보험이 있는 반면에 수술비가 13대 같은 경우 500만 원, 40대 500만 원에서 수술비가 아주 저렴하게 특히 최근에 수술비가 관혈, 비관혈, 즉 째갖고 하면 1,000만 원 주는데 안 째는 경우는 뭐 600만 원 이렇게 적게 나누어서 보험료를 비싸게 받는 보험료가 있는데 이 보험사는 그냥 40대 13대 질병 500 그러면 관열과 비관열과 관계없이 수술비를 주는 장점이 있는 두 개의 보험사로 제가 나누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암 진단비도 3천만 원, 기존에 3천만 원 있고 추가로 3천만 원 들어가고 상해 후유장애도 1억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1억을 보장을 받으면 내가 상해로 다쳤을 때도 1억 받고요. 질병 후유장애는 3천만 원 들어갔고 뇌혈관, 지금 아버님이 혈압약을 드신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뇌혈관, 뇌출혈도 아니고 뇌졸중이 아닌 100% 보장받으실 수 있는 뇌혈관 질환이 4천만 원 받으시면서 그래서 수술비도 1,000만 원 넣었고요. 허혈성도 4천만 원. 그 밖에 우리가 꼭 넣어야 되는 그러니까 가족 일상생활 배상, 이건 옛날 거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즉 배상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뭐냐면 저희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5대 우리가 왜 조혈모 세포 5대 장기 이식 이런 것들이 3천만 원씩 주는데 보험료가 100원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은 향후에 우리 늘어나는 신기술에서 우리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당뇨병 수술비라든지 이런 게 소소한 수술비까지 다 가입을 했더니 준비한 게 한 10만 원 정도, 두 개의 보험사인데 약 5만 원씩 해갖고 한 1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보험료를 한 10만 원 정도 주려고 또 10만 원 하면 18만 원보다는 2, 3만 원 더 올라가지만 보장은 내가 살아서 받는 보장과 아까 말씀드린 사망했을 때, 즉 결혼해서 가족에게 볼 수 있는 보장도 9천만 원을 지금 같이 가져가시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하게 가장 짱짱하게 준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플랜이 지금 나이에 가능합니다. 시청자님. 네. 잘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그 아드님이 언젠가 가장이 됐을 때를 생각을 해서 종신보험을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 자, 여기서 좀 보험료의 부담은 줄이고 실제 보장을 또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자, 만기가 짧은 특약들 보장 내용을 좀 일부 정리를 하고요. 지금 아드님께서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 어린이 보험으로 보험료와 보장 모두 유리하게 100세 만기로 만기도 좀 넓혀드렸거든요. 이렇게 물려드리면 아드님이 참 만족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생각해 보시고 궁금증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념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바로 문자로 보험 고민 접수해 주셔도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는데요. 문자 하나 열어볼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5712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암 가족력이 있는 딸 보험, 암 진단비를 1억 정도 준비해 줘야 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광희 전문가님, 가족력이 있으면 보장 금액도 더 크게 준비해 놔야 할 것 같긴 한데 어떨까요? 그렇죠.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또 가족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또 익히 다 보면서 지내왔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따님이잖아요. 네, 또 얼마나 또 걱정이 되시겠어요. 또 결혼도 안 하셨던 따님을 또 시집도 보내셔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통상 초기 암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이제 저희가 이제 통상 이제 계산을 하냐면 1년 6개월 정도는 일을 이제 못해요. 직장을 다니실 수도 있지만 안 다니실 수도 있고 하지만 보통 1년 6개월 치료비를 보는데 생활비를 200만 원으로 기준을 한다면 한 4,800만 원 정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0만 원 갖고 요즘에 뭐 하겠어요, 그죠? 워낙 소비자 물가도 비싸니까. 그러면 300만 원 기준에서 한 7,200만 원 듭니다. 그것도 초기 비용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조금 여유가 되셨을 때는 좀 제가 볼 때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암보험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좀 제대로 해놓으시면 좀 그래도 좀 든든하게 또 어찌 보면 이건 뭐 저축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저축보다 좀 든든하실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이거 말씀드릴 건 뭐냐면 지금 어떤 암이 발생을 할지 모르잖아요. 우리 인자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면역이 떨어지면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아까 방송해드렸던 것처럼 갑상선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일반암으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조건상으로 보시면 소비자분들이 지금 선택하시긴 최상의 기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족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여유가 있으시면 최대한 좀 크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즘은 갑상선 암도 일반암으로 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문의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문자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052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최근에 대장용종 제거 수술을 받아서 암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부담보 조건이 나왔습니다. 조건 없이 보장해주는 암보험 없나요? 자, 강진옥 전문가님, 부담보라면 이 부분 보장 빼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기분 나쁜 게 그거예요. 대장용종 우리가 검사할 때는 별거 아닙니다 했는데 갑자기 암보험을 가입하는데 대장의 대장암 부분에 대해서 용종 때문에 부담보를 한대요. 그것도 심하게는 5년까지도 부담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그때부터 걱정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전 이 문자를 너무 잘 주신 게 지난달까지 이제 요 용종 있는 분도 일반 암처럼 그러니까 부담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이번 주까지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또 하나 아까 우리 이광희 전문가는 스팟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나왔을 때 즉 부담보 없이 내가 전체 모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매일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보험사가 다 부담보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스팟으로 나올 때 그런 장점적인 보험을 선택하시면 유리할 것 같아요. 이렇게 용종 있는 분들도 부담보 없이 좀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이번 주까지 가입 가능한 상품이 있다고 하니까 재빨리 좀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하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방송 끝난 이후에도 보험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릴게요. 023153-2662번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험에 대한 궁금증 메시지도 계속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 플랜 129는 내일 같은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